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해주고 있나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대형학원 어려운 레벨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정말 좋아하면서 옮겼는데요. 과제가 너무 많고 선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영어 공부 성공담과 실패담을 공유하면서 가성비 좋은 영어 학원도 소개해드리고요. 학원 선택할 때 주의할 점도 같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캐나다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캐나다 원어민 강사에게 직접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신가요? 대뜸 이런 질문 드려서 말문이 막히시죠. 저희 연령대 어머님들은 중학교 입학하면서 영어를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6년 이상 10년 가까이 영어를 공부해도 영어로 말하기가 너무 힘든 세대이기도 하고요. 저도 영어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울렁증이 정말 너무 심해요. 우리 아이만큼은 저처럼 영어 바보가 되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언제부터 어떻게 시킬지 정말 많이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히면서 영어 공부도 당연히 책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는데요. 그래서 막 정보를 찾아보니까 책 육아 하시는 분들은 엄마표 영어도 엄청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초반에는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CD도 들려주고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글을 완벽하게 익히고 영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 책 읽기 비중을 좀 줄였거든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진짜 정말로 존경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해주고 있나 자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목표한 곳에 도착하면 되잖아요. 오늘은 저의 아이 영어 공부 성공담과 실패담을 공유하면서 가성비 좋은 영어 학원도 소개해드리고요. 학원 선택할 때 주의할 점도 같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아이 영어 교육을 하면서 후회가 되는 점 첫 번째는요. 영어 노출을 좀 늦게 시킨 게 후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영어를 초등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아이가 한글 동화책은 아주 많이 읽어서 읽기 수준이 높아진 상태였거든요. 그에 비해서 영어는 파닉스를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영어책 스토리가 너무 유아에 맞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유치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1학년 아이한테 뽀로로랑 아기상어를 보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사실 영어 수준은 뽀로로랑 아기상어를 봐야 하는 수준이 맞아요. 그래서 아이랑 정말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초기에 인기가 많은 까이유 DVD도 사실 아주 쉬운 영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아이 취향에는 맞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책이나 DVD는 절대 아이의 영어 수준에 맞지 않더라고요. 좀 일찍 영어 도출을 시켰다면 그 나이에 맞는 책이나 DVD를 진짜 재밌게 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빠르게 파닉스를 재밌게 배우고 얼른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 접근을 공부처럼 또 시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때마침 그때 7세 때 대기를 해두었던 캐나다 문화원에서 대기 순번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캐나다 문화원은 캐나다 정부와 아시아 태평양 재단의 공식 승인과 지원 하에 설립된 캐나다 교육원 네트워크의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캐나다 원어민 강사에게 직접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공부처럼 느끼지 않고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학년 땐 다들 영어에 총력을 다하지만 올라갈수록 수학 비중이 높아지니까 영어는 너무 과하지 않게 천천히 꾸준히만 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5회에 2시간씩 하는 다른 영어 학원을 보내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에너지를 저학년 때 다 쓰게 해서 질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캐나다 문화원 제가 협찬받은 것도 없고요. 할인받은 것도 전혀 없어요. 아이가 즐겁게 영어를 시작했고 지금 6학년인데 꽤 영어에 자신감도 생겼고요. 영어 원서도 재미있게 읽기도 해서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겨울방학 때 미국에 2달 정도 가 있었는데요. 외국인과 대화하는데도 불편해하지 않아서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캐나다 문화원은 저학년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어를 처음 접할 때 원어민과 재미있게 시작할 수가 있고 파닉스를 8개월에 걸쳐서 탄탄하게 잡아주니까 좋더라고요. 파닉스와 함께 리딩 실력 확장과 전용 교재를 통해서 기초 회화 학습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정말 잘 짜여져 있습니다. 단계는 파닉스 8개월이 끝나면 제2부터 7까지 각 단계별로 6개월씩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요. 장점 중 하나는 실력 있는 캐나다 원어민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에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원어민 주 2회 2시간 수업에 22만 원 정도니까 금액적으로도 매력이 있고요. 한 그룹에 8명 정도 소규모 수업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높아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2주에 한 번씩 2달 동안 4번의 테스트를 보는데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확인할 수가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레벨업이 안 되고 다시 같은 수업을 듣고 확실한 수준이 되어야 레벨업이 되니까 차근차근 단계별로 확실하게 짚고 갈 수가 있어요. 2개월마다 홈페이지에 선생님이 수업 태도, 이해력, 과제 수행 같은 개인 평가를 올려주시는데요. 코멘트도 꼼꼼하게 적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영어 교재도 논픽션이 많은 편이라서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지식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도 적당하고 과제 중에는 주어진 주제로 10문장 정도 쓰기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틀린 부분 교정도 해주시고 꼼꼼하게 코멘트도 잘 써주시니까 쓰기도 많이 늘더라고요. 아이가 5학년까지 다녔고 레벨도 최상위에서 끝마쳤기 때문에 6학년인 지금은 집에서 영어 원서 읽기랑 중학과정 영어 문법 교재 한 권 정도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리스닝 교재도 틈틈이 하고요. 제가 느끼는 장점 중에 최고는 영어 실력이 아주 좋아졌다기보다는요. 아이가 외국인과 대화를 낯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랑 영어를 공부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광화문에만 있어서 위치상으로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왕복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중간에 관두고 싶었는데 아이가 좋아해서 그래 싫은 학원 가면 안 할 거야 하고 싶다고 할 때 다니자 이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이라면 좀 거리가 있어도 다닐만 하고요. 4학년 이상이면 집과 가까운 곳으로 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요. 다른 학원에 비해서 다양한 스케줄이 있지 않아서 특정 시간에만 수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학원이나 개인적인 스케줄에 좀 맞추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다른 학원은 다니지 않고 영어 하나만 다녀서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케줄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표 영어 대신에 기초를 원어민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영어를 접할 수 있어서 만족을 했고요. 지금은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게 레벨이 맞춰져서 만족을 합니다. 저학년이면 추천을 드릴 거고요. 4학년 이상이면 집과 가까운 학원을 추천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아주 멀지 않으면 주 1회는 캐나다 문화원과 같이 병행해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집 근처 영어 학원을 선택하실 때 고려하면 좋은 점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가르쳤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일단 대형 학원이라고 다 아이에게 맞지는 않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커리큘럼이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잘 짜여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인원이 많아서 개별적인 수준에 맞춰서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 스스로 과제 수행 능력도 좋고 잘 따라오는 타입이면 괜찮은데요. 처음 시작하는 영어 학습은 소규모의 선생님이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는 곳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선행을 하거나 과제가 많은 학원도 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캐나다 문화원에 다니던 친구가 대형학원 어려운 레벨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정말 좋아하면서 옮겼는데요.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배웠던 친구인데
과제가 너무 많고 선행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너무 싫어하게 되고 오히려 의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선행에 급급해서 제대로 실력을 쌓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만 버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보고 충격받으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초등 1학년에 레벨 테스트를 봤다고 해도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보통 낮은 점수가 나오면 아이를 방치한 듯한 느낌이 들게 하면서 갑자기 초조해지고 학원 등록하고 그때부터 아이한테 엄청나게 푸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영어는 적당한 시기에 노출을 시키시되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년 동안 영어학원 다녔는데 뭘 배운 건지 문장은커녕 쉬운 영어 단어도 못 읽는다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는데요. 1년 보내고 문장을 줄줄 못 읽는 거 당연합니다. 작은 학원이더라도요, 선생님이 아이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과제에 대한 체크도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학원 수업이 끝나거나 시작 전에 예습이나 복습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더 좋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어 교육하면서 실패했던 부분은 참고하셔서 저와 같은 실패를 피하시고요. 소개해드린 캐나다 문화원도 한번 알아보시고 시간이나 거리가 괜찮으시면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기해 주시면 원하는 시기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국 문화원도 있는데요. 저도 상담을 받아보긴 했는데 영국 문화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입학 전 아이에게 맞는 커리큘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레벨이 밑으로 하향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문화원도 캐나다 문화원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영어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이가 오래 영어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영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다고 낙담하기보다는요, 믿고 기다려 주시고 학원을 보내더라도 엄마도 아이 영어 공부가 단계별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보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학 공부는 계단식으로 실력이 향상된다고 하잖아요. 공부하는데도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그게 쌓이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문장을 만들고 영어로 말을 하는 수준으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또 그런 다음에는 또 부동의 시간이 오고요. 긴 시간 즐기며 간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인풋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이와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